거절한다고 해서 당신이 이기적인 것은 아니다. 또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다. 거절은 자신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표현하고 당신의 의견을 관철시켜 나가면 된다. 그것이야말로 자기의 시간을 지키고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한 첫걸음이다. 내면의 목소리를 무시하지 말고 당당하게 yes, no를 명확하게 말할 수 있을 때 당신의 삶이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 의견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은 거절의 기본이고 나아가 상대방에게 당신의 존재를 발휘하는 시작점이 된다. 그렇기에 우리의 인생에서 거절은 꼭 필요한 요소이자 삶의 기본이다. 안녕하세요. 책도서관입니다. 오늘은 출판사 카시오페아 지은이 이하늘 거절 잘하는 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하늘 국내 제1호 거절 테라피스트. 다른 이의 말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눈치를 보며 끊임없이 비교하며 살았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다른 사람의 부탁에 항상 괜찮다라며 무리했고 타인에게 보여지는 나와 내가 알고 있는 나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듯 매일 위태로웠다. 그러다 쌓여왔던 불만과 불안이 폭발하면서 인생의 위기를 겪기도 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내면을 관찰한 결과 자기가 주도하는 인생의 첫 번째 키는 잘 거절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지금은 과거의 나처럼 타인과의 관계, 특히 제대로 거절을 하지 못해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깨달음을 나누고 도움을 주는 것에 온 힘을 쏟고 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착하다는 말에 속은 내 인생. 진짜 착해. 착한 정도가 아니야. 착해도 너무 착하지. 나는 지금까지 양보와 배려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솔선수범하며 살아왔다.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나보다는 다른 이들을 먼저 생각했고 우선순위로 두었다. 그래서인지 나의 심성과는 상관없이 살면서 착하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다. 만난 사람들의 10이면 9은 내게 착하다고 말했다. 어딜 가나 청소, 뒷정리 등은 굳은 일 담당은 나였다.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스스로 자처한 일이다. 이러한 행동은 이미 익숙하고 몸에 밴 습관과도 같았다. 거창하게 마더 테레사와 같이 인류애적인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다. 어차피 누군가가 할 거면 내가 하면 된다고 단순하게 생각한 것뿐이다. 내게는 누가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서로 눈치를 보며 미루는 상황이 더 불편했다. 나는 친구들과 여행을 갈 때면 다른 사람들보다 짐이 2배는 더 많았다. 행여 같이 간 일행이 세면도구나 필수용품을 잊어버리고 챙겨오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 여분까지 챙기기 때문이다. 평상시에도 내 가방은 만물상자였다. 지인들은 내게 너랑 다니면 참 편해. 없는 게 없어. 그 가방 안에서는 말만 하면 다 나온단 말이지. 하곤 했다. 그 기대감 때문에 어느새 호의였던 내 준비는 의무감이 되어 가방의 무게로 고스란히 돌아왔다. 언제 어느 때 누가 필요할지 모르니
점점 이것저것 챙겨 다니는 게 많아진 것이다. 가볍게 핸드백 하나만 들고 오는 친구와 달리 나는 늘 커다란 배낭 하나를 짊어지고 다녔다. 이는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모두가 기피하는 단체 회식 자리도 도맡아 장소 물색하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연락해 참석 여부를 확인했다. 그리고 회식 자리에서도 모든 사람들을 일일이 챙기고 뒷 마무리까지 담당했다. 회의 시간에는 서류 준비와 팀원들이 마실 차까지 기본적인 것을 말하기 전에 알아서 척척 준비해뒀다.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인데도 말이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질 때 심부름을 시키거나 그제야 업무를 넘겨주는 선임에게도 싫은 내색을 한 적이 없이 모두 예스였다. 물론 속으로 밉기도 했지만 바빠서 그랬겠지라고 스스로 다독이며 넘겼다. 이렇게 착한 사람들은 남의 눈치를 살피느라 정작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 자신의 이야기를 할 차례가 돌아오면 말을 하지 못하거나 침묵해버리는 경우도 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선택권을 자신에게 주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과 관련된 진로나 취업, 결혼 등 중요한 일 앞에서 선택을 하지 못하고 방관자의 자세를 취해버리곤 한다. 이런 무조건적인 착함과 과도한 배려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 타인에게 인정받고 좋은 사람이 되려고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어리석은 짓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신을 위해 판단해야 할 때이다. 자신에게 집중하려면 우리는 조금은 무뚝뚝해질 필요가 있다. 무뚝뚝해진다는 것은 타인에게 불친절하게 까칠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다. 단순히 그들에게 호감을 얻으려고 애쓰지 않고 그들의 시선이나 평가에 덤덤해지면 된다. 나는 타인의 시선이 두려워서 밥을 혼자 먹지를 못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혼자서는 절대 음식점에 가지 않았고 길거리를 다니면서 먹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혼자 먹는 것이 초라하고 불쌍해 보일 것 같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편파적인 사고는 타인의 시선이 두렵다는 것을 감추기 위함이었다. 이제는 상대의 평가나 시선을 벗어나 나를 위한 이기적인 사람이 되길 선택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뭐 어때? 괜찮아. 나만 편하면 되지. 라는 생각을 매일같이 되뇌었다. 가끔씩 내가 이기적이거나 남의 시선이 의식되면 괜찮아. 무슨 상관이야. 라고 덤덤해지려고 애를 썼다. 이것만으로도 남을 의식하는 태도를 멈출 수가 있었고 내 자신을 지키는 한마디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이렇게 나의 감정과 생각을 우선순위에 두니 인간관계에서도 중립을 지키며 나를 지켜갈 수 있게 됐다. 인생은 착하다는 것만으로 행복해질 수 없다. 착하다는 말에 속은 나의 인생은 나라는 주체는 없었고 오직 다른 누군가를 위한 삶이었다. 내 삶은 타인을 의식하고 그들을 위해 희생하며 헌신하는 그저 착한 사람일 뿐이었다. 모든 사람의 만족을 위해 애쓰느라 정작 나의 인생은 착하다는 말로 포장된 좋은 사람이란 이미지가 전부였다. 이제는 인생에서 착함을 벗어 던질 때이다.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좋은 사람인 척 살아가지 말자. 삶이든 일이든 소신껏
자신의 의견을 펼쳐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고 그 충만함을 만끽해 보길 바란다. 그리고 그 시작은 거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당당하게 표현해야 우리의 인생에도 재미가 찾아온다. 반듯하게 착한 사람으로는 자신의 인생에서 만족감이나 재미를 절대 느낄 수 없다. 남의 시선은 과감하게 벗어던지고 자신을 믿으며 그 길을 찾아 떠나보자. 거절도 연습하면 는다.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면 근육량이 늘어나는 것처럼 무엇이든 꾸준하게 한다면 실력은 향상된다. 이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고 상대의 부탁이나 요구를 거절하는 것에도 적용된다. 타인의 부탁을 수락하기만 했던 사람에게 거절은 어색하고 어렵다. 하지만 거절에 대해 바르게 인지하고 지속적으로 연습한다면 결국 잘 거절할 수 있게 된다. 처음부터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 타인의 반응에도 위축되지 않고 명확하게 끝까지 자기 표현을 하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리고 자신에게 부탁을 하는 사람들의 유형을 파악하고 자신이 어떤 부탁에 취약하고 거절하는 것을 두려워하는지 분석해보자. 누구보다 자신을 잘 아는 건 본인이다. 이미 자신이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자신의 취약점을 파악했다면 거절하는 것이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거절은 솔직하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다. 또 나를 지키기 위한 무기이자 나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과거의 생각에서 탈바꿈하고 다르게 행동하며 그것을 위해 연습을 해야 한다. 대부분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타인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있고 그들이 우선순위이다. 타인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외부에 쉽게 반응하고 영향을 받으며 너무나 쉽게 흔들린다. 대인관계에서는 소극적인 태도로 남이 하자는 대로 수동적으로 행동하고 말한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쉽게 상대할 수 있는 사람, 마냥 착하고 좋은 사람이다. 또 타인 중심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상대의 부탁과 요구를 거의 거절하지 못한다. 노라고 말하는 것이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라고 여긴다. 그래서 곤란한 부탁일지라도 웬만해선 예스다. 이들은 타인에게만 관심을 둘 뿐 자신의 감정은 무시한 채 살아간다. 그러다 어느 날 인생에 자신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회의감에 빠지곤 한다.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조절할 수 없다고 느끼며 좌절하게 될 것이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이제 타인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으로 이루어진 삶을 살아야 한다. 이는 이기적으로 행동하라는 말이 아니다. 자신의 가치관, 생각을 단단히 세우고 자기 삶을 사랑하고 주인이 되라는 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싫은 것, 좋은 것을 분명하게 전달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적절한 거절을 해야 한다. 거절을 해야만 한다는 말만 들어도 벌써 가슴이 두근거리고 자신이 없는가? 그럴 수 있다. 평생 하지 않은 일이다. 지금부터 연습을 통해서 스스로 상황에 익숙해지도록 하면 된다. 다음은 내가 제시하는 거절하는 연습이다. 차근차근 따라해보면 어느새 편안한 마음으로 거절할 수 있는 순간이 올 것이다. 첫 번째 거절하는 연습은
거절에 대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인식을 바꾸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거절을 단순히 상대에 대한 부정이라고만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거절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 자체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다. 상대의 부탁에 대해 할 수 없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거절이다. 거절은 자신의 의견을 흔들림 없이 끝까지 전달하기 위한 도구인 것이다. 적절한 거절을 선택했을 때 자신을 지키면서 건강한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이는 오래도록 유쾌한 관계를 지키기 위한 조건 중 하나이다. 그런 의미에서 거절은 서로의 존중이다. 자신이 거절하는 것도 상대가 거절당하는 것도 서로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이때 나에게 상대의 부탁을 거절할 자유가 있듯이 거절당한 상대가 나에게 실망할 자유도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받아들여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면 모든 사람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다. 두 번째 거절하는 연습은 자신의 생각을 스스로 정리해서 깨닫는 것이다. 뒤죽박죽인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노트에 적어보자. 처음부터 매끄러운 문장을 적으라는 것이 아니다. 머릿속에서 정리되지 않은 생각을 키워드만이라도 적어 쭉 나열해 보는 것이다. 이렇게 적힌 노트를 보면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무엇이 문제인지, 어떤 것이 내 진짜 감성인지, 혹시 타인의 감정을 짐작한 가짜 감정은 아닌지, 객관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눈에 보일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당면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관찰자로 입장이 바뀌면서 감정을 분리하고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후 정리된 자신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진솔하게 전하면 된다. 횡설수설하던 말하기는 명확하고 부드럽게 전달되고 마음속에 맴돌기만 하던 말은 자신있게 표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마지막 거절하는 연습은 회복 탄력성을 기르는 것이다. 회복 탄력성이란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힘을 말한다. 여기서 부탁과 요구가 일어나기 전, 즉 어떤 상황에서 거절하기 전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상대방의 눈치가 보여 하고 싶은 말을 못하거나 관계가 어긋날까봐 두려워서 자기 표현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타인의 제안을 거절한 그 순간부터 마음이 혼란스럽다. 만약 거절했다면 그 후의 상황도 견뎌야 할 부분이다. 잠시 심호흡을 통해 복잡한 마음을 가라앉혀보자. 이때 상대방에 대한 미안함과 거절했다는 죄책감을 버리고 거절 후 자신이 얻을 긍정적인 상황에 대한 생각으로 전환을 하면 좋다. 예를 들어 거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다른 방안을 마련해 주면서 서로가 마음 상하지 않게 상황이 마무리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다. 거절하는 연습으로 조금 느려도 자신의 내면을 강하게 키울 수 있다. 처음 거절할 때에는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면 좋다. 사실 거절이 처음만 어렵지 그 다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다. 무조건 상대의 제안에 수락했던 자신을 인지하고 거절하기 위한 연습을 통해 거절을 시도해 보길 바란다. 거절은 당신의 생각과 감정, 나아가 삶을 지킬 수 있다. 자기 영역을 지키려다 보면 때로는 이전과 다르게 행동해야 할 때가 있다. 자유롭고 편하게 거절할 수 있을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연습이 필요하다.
물론 실패하는 경우도 많겠지만 그렇다고 자책할 필요는 없다. 거절하는 연습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자신의 의사표현을 정확하게 상대에게 전달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당신은 타인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작게 보이는 것부터 시도해 나갈 때 거절 근육과 자기 표현 근육을 키울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더 이상 거절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어이없는 부탁을 들어주려 애쓰지 마라. 사람은 누구나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상대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타인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 좋은 사람, 능력자라는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이런 기분에 취해 거절의 기준을 바르게 세우지 않는다면 타인의 부탁을 들어주느라 자신의 시간을 허비하게 될지도 모른다. 거절의 기준을 세울 때 첫 번째로 꼽아야 할 것이 어이없고 황당한 부탁만큼은 들어주려고 애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어쩌면 당신은 상대의 부탁이 황당한 제안임을 스스로도 잘 알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려고 노력하는 것은 앞으로 많은 거절의 기회마저 잃게 되는 것과 같다. 지금이야말로 어이없는 부탁을 거절하는 것이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한다. 황당하고 허무맹랑한 부탁을 막무가내로 해달라고 할 때는 차분하게 이러저러 해서 그건 네가 해야 할 것 같아. 내가 그건 해줄 수 없어. 라고 설명을 해주면 거절이 수월해진다. 거절을 할 때 둘러댈 명분이 있으면 거절의 부담감은 덜어진다. 이렇게 거절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사람들은 타인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다며 자신의 감정을 속이며 살아간다. 불편한 요구를 하더라도 쿨하게 괜찮아요 라고 말한다.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어 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버거워도 친절한 척 요청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은 상대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억지로 들어주는 진짜 자기 감정을 외면하기 위해서다. 스스로 감정을 속여서 가면서까지 친절을 베푸는 것이다. 이것은 잘못된 사고에서 비롯되는 문제이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인지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절대로 타인의 부탁에서 해방되지 못한다.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본인 스스로 타인의 부탁을 당당하게 거절하고 싶은지의 여부이다. 나 역시 오랫동안 이러한 문제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타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꼈지만 그저 참고 많은 일을 반복했다. 상대의 기분을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어 내가 거절했을 때 그들이 겪을 곤란한 상황과 감정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를 배려하는 탓에 그들이 부탁을 해오면 거절하지 못하고 사소한 것까지 다 들어주곤 했다. 문제는 이런 나를 주변인들은 나만큼 배려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쟤는 부탁을 들어주는 애 라는 인식이 퍼져 혼자서는 다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탁이 몰려들었다. 그럼에도 나는 거절하지도 도움을 요청하지도 못했다. 이렇게 나를 궁지로 몰아세우면서까지 타인을 위해 애를 쓰곤 했다.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착해서 그러는 것 혹은 모질지 못해서 그러는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변명을 하며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도 모르고 살아간다. 그저 자신을 친절한 사람,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뿐 그것이 자신의 취약점이라고 인지하지 못한다. 오히려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이기적인 사람, 배려심도 없는 사람이라고 치부해 버린다. 주변 사람들은 나처럼 착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마음고생한다고 착각한다. 실은 거절하지 못해 생긴 자신의 상황을 멋대로 생각하는 것 뿐이다. 취약은 무르고 약한 것을 말한다. 그래서일까 사람들은 자신의 약한 점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약점이든 잘못이든 인정하지 않고서는 원인을 해결할 수 없다. 당신이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 다음을 볼 수 있다. 지금부터 당신은 타인의 끊임없는 요구에 예스를 멈추고 때로는 불편한 순간을 감수할 수 있는 강단을 가져야 한다. 거절해야 하는 타당성과 거절하지 않았을 때 손실을 생각하며 거절의 순간으로 자신을 밀어내어야 할 때이다. 싫을 때 싫다고 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단지 남에게 싫다고 말하는 것이 어려울 뿐이다. 거절의 이유를 밝힐 때는 정당화시킬 필요가 없다. 상대에게 진실되게 눈을 맞추고 정중하게 말하면 그뿐이다. 거절을 표현했는데 그 자리에서 당신을 비난하거나 소외를 시킨다면 그런 관계를 끝내는 것도 좋다. 관계에서 서로 상호관계를 이루는 것은 중요한 것이기에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관계는 건강한 관계가 될 수 없다. 항상 예스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상대방과 적이 될까봐 무서워서 마음속에 있는 거절의 뜻을 전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상대의 부탁을 수용하기만 한다면 주인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부탁을 해결하기 위해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인정은 받지도 못하는 신세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상대의 부탁이나 요구를 거절했다가 소외당하거나 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막연한 두려움에서 나오는 감정이다. 그 두려움은 우리의 삶을 지치게 만든다. 보이지 않는 부정적인 에너지는 우리의 자존감마저 떨어지게 한다. 반복적으로 말하지만 거절은 궁극적으로 나 자신을 지키는 수단이다. 거절하지 못해서 감당해야 하는 심리적 부담감은 물론 처리하지 못할 일을 떠안고 맞닥뜨리는 현실적인 문제로 불안감, 자괴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가치와 존중감도 떨어진다. 거절하는 연습으로 스스로를 구제해야 한다. 수용적인 말을 사용하던 사람은 거절의 언어로 바꾸려고 할 때면 거두절미하고 단칼에 거절을 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런 방법은 역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거절은 공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단호하게 자신의 할 말을 하되 담백하게 전해야 한다. 그렇다고 무조건 길게 말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거절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거절하기 위해 설명이 길어진다. 자신이 거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필요한 말들이 길어질수록 애매모호해진다. 거절할 때는 결론적인 핵심부터 전달하자. 거절의 입장을 뚜렷하고 분명하게 전달하고 그 뒤에 이유와 차선책을 말하면 좋다. 무엇이든 지나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친절도 지나치면 자신을 배반한다. 지나친 배려 역시 삶에서 부작용을 발생시킨다. 좀 더 쿨하게 내 마음속의 진실을 전달하고 거절과 부탁을 조금씩 더 잘해 나가며 최종적으로 자신과 관계를 지키는 삶을 살길 바란다. 자신에게 솔직하고 내 감정에 귀 기울일 때
나를 존중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자신의 감정적 학대를 하면서까지 타인의 부탁을 들어주려고 애쓰지 말고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살피고 인생에서 자신의 소중함을 깨닫기를 응원한다. 예, 지금까지 거절 잘하는 법을 읽어드렸습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